제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작가로 직업을 작가 등단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청년 백수로 이제 저의 이제 삶의 스토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 SNS 친구들과 연이 닿아서 이렇게 SNS 친구들을 일일이 전국에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소통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제 책을 내봐라 이렇게 이제 계기가 됐고, 그걸 또 첫 책을 출간했는데 일반 작가가 아니라 이제 모티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리얼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사람 책, 그리고 유튜브로 치면 크리에이터 같이 지금 유튜브가 그런 활성화되기 전에 2013년부터 일반적인 작가와 다르게 이제 SNS 작가란 용어를 이제 주변 분들이 사용도 했고,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학력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작가협회 이런 데 등단하지 않으면 약간 책을 내기가 어려운 좀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만의 이제 1인 브랜드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SNS 작가라고 이제 자칭으로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타칭이 되고 정부나 이제 심지어 부산에는 직업 공무원 명칭으로까지 이제 되게 됐죠. 예. 현장감 그리고 소통이나 이제 리얼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그냥 탁상행정이라 해서 이런 책상에 그냥 서류만 쓰거나 형식적으로 아니면 권위적으로 이렇게 보통 정책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처음 이제 작가 활동하면서 정부혁신 추진단부터 시작해서 정부혁신 관련된 프로젝트도 예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새 정부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들을 활동해오면서 느낀 게, 국민하고 공무원하고 이런 괴리감이라고 하나요? 가까이 가서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나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어요. 근데 그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민간하고 정부가 이제 민간 협업이란 이제 민간 협동이라는 프로젝트도 생기고, 자문단부터 여러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일반 시민이 스펙이나 공무원이 아니어도 그런 공직에 자문을 하든 역할을 하든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퍼실리레이터 같이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공감이나 반응이 좋았어요. 일반 공무원이나 사람들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고, 특히 청년 분야에서 많이 좀 취약했어요. 왜냐하면 청년 기본법이라는 거 자체를 할 때도 저도 역할을 했었지만,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정치권에서. 왜냐면은 그냥 그 제도의 법에 대한 기준만 있지 진짜 청년들이 혜택을 보거나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특히 청년 나이 상향 부분에도 제가 목소리를 내고 이제 전국 조례들은 다 통일시켰는데 정부에서만 이제 승인이 안 난 거 역시도 그런 앞으로의 이제 과정이나 시간이나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죠. 약간 1세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16,000명 가까이 해왔는데 10년 됐죠, 제가 작가 데뷔한 지. 근데 이제 그때 동안 기억 남는 분이 그 쇼미더머니라고 하나요? 거기에 우승했던 그 힙합의 1세대라고 하는 그 더블 K라는 분도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본인보다 더 잘된 BY라든지 이런 래퍼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처음 나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뭐든지. 그 영어로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혁신가, 혁명가 이런 건데, 그 선구자 역할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저도 SNS 작가로 활동하고, 이런 비난도 받았죠. 책에서 영상이 나오니까, 책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어떻게 고졸인 친구가 책을 낼 생각을 하냐부터 뭔가 갖은 비난과 핍박이라고 하네. 근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구원했듯이 어느 순간 활동하다 보니 주변 분들도 요리 전문가도 책 내고 전혀 스펙적인 기준에서 책을 낼 사람이 아닌데도 헬스 책도 내고 수술 분야 책도 영상으로 나온 다양한 꼭 학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작가로서의 그 권위적인 게 무너지고 약간 1인 브랜드처럼 누구나가 책을 낼 수 있는 시대,
그런 거에 이제 열쇠가 된 걸로도 감사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이 이제 알아주니까 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낼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책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더 잘 된 작가들도 워낙 많으니까. 네. 아니었으면 책 시장이 되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책 앞에 세 권은 진짜 리얼의 인터뷰 책들 위주로 썼어요. 뭐 책에서 영상이 나오는 뭐 세계 최초 증강현실 인터뷰 책. 셀럽들 위주로 쓰니까 더 반응이 훨씬 더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책 낼 때는 저의 리얼의 이야기를, 물론 앞에 것도 리얼이지만 이제 유명인이나 유명세를 빼고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뭔가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강연이나 제 활동이 다 끊겨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뭔가 글이나 의미는 계속 써야 되겠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피폐된 좁은 공간에서 되게 우울감을 느끼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걸 이제 주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생겨서 아, 내가 청년이고 이런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또 저보다 더 열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어떤 사당에 우연히 이제 제가 집을 알아보러 갔다가 여성분이 3평짜리 집에 빨래도 넣을 수 없는 공간에서 이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 보증금이 1억 5천이었어요. 단지 서울의 그 강남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거기가 역세권이에요. 위치가 되게 좋아서 3분 컷이다 보니까 직장을 빨리 가고 밖에서 이제 주로 뭐 좋은 서울은 그런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보내고 집에 오면 되게 우울감이나 현타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법이나 제도 역시도 10평이 아니라 4.2평 최저 주거 기준으로 아직도 2011년 이후로 계속 멈춰진 상태라 내 활동 영역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기준이 이래 좁은데 이 인생이라는 거나 어떤 청년들도 그렇고 자기의 꿈이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이게 아직도 막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하고 접근하다 보니 제가 이제 1인 가구로 살 때 리얼의 책이 다행히 없더라고요.